하고 있었는데요. 휴일에 더 바쁜 사람이라 쉬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친정에는 저 혼자 가야 했고요. 저는 한치의 의심 없이 남편이 오로지 저를 위해 친정에 보내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오래간만에 친정에 간 김에 친정엄마와 맛있는 거 잔뜩 해먹고 푹 쉬다가 집으로 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집에 왔을 때 남편은 일하는 중이었고 아무도 없었는데도 뭔가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던 이유는 바로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집에서 제가 쓰지 않는 여자 향수 냄새를 맡았거든요. 아시겠지만 향수 냄새는 환기를 한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섬유의 밴 냄새는 더욱 그렇죠.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를 본 순간 이상한 느낌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침대 시트에 남아있는 머리카락과 더 짙게 배인 향수 냄새를 확인하고 그때부터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와이프를 친정 보내놓고 집으로 여자를 끌어들였을까 몇 번이고 생각했지만 그간 남편의 행실을 돌이켜보면 그러지 못할 것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결혼 전에도 연락하는 여사친들 때문에 저를 속상하게 한 적이 몇 번 있었던지라 더 의심이 갔죠. 그때 이후로 남편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던 저는 생각보다 빨리 외도의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남편 폰으로 계속 전화가 온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냥 받지 않았는데 계속 전화가 오길래 급한 일인가 싶어 제가 전화를 대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보세요 라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상대방이 오빠 하는 말이 들리는 겁니다. 제가 황당해서 누구냐고 물었죠. 누군데 지금 이 시간에 남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나요?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당황하지도 않고 상대방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왜 궁금해요? 그리고 출근이 시간이 뭐 어때서요? 아직 12시도 안 되었거든요? 그럼 무슨 일인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일 때문에 전화한 거라 제가 다시 연락드린다고만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전화한 사람이 당황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오히려 제가 다 당황스럽더군요. 제가 와이프인 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할 말 다 하고 끊는 거 보고 보통 여자애가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 여자가 남편이 따로 만나는 여자일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씻고 나온 남편에게 말했더니 전화번호를 확인하고는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짓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금 그 여자와 남편과 사이에 뭔가 있구나 하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누구길래 지금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거야? 웬 여자던데 일 때문에 전화할 때 급한 거면 지금 전화해보지 그래? 아니야. 가게 아르바이트생인데 급여 때문에 전화한 것 같아. 내일 출근해서 말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얼버무리며 말했고 그냥 넘어가는 척 해줬습니다. 그날 저는 잠 한숨을 못 자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남편 외도 증거 잡아내는 법을 밤새 검색했고 얼마 뒤 남편이 자는 틈을 타 핸드폰을 뒤져봤습니다. 전화를 보고 문자를 뒤져봤는데 별다른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 보는 메신저 어플에 웬 여자와 대화를 했더라고요.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니 둘이 여행은 물론 제가 친정에 간 사이 집에도 끌어들였던 게 맞았고요. 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우는 소리에 남편이 깰까 싶어 화장실로 들어가 울면서도 내용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그 여자에게 글을 보낸 것 중 이 말이 내 가슴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내 와이프는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어. 그냥 조건 맞춰 적당히 결혼한 거지. 하지만 넌 달라. 시간을 돌린다면 결혼은 사랑하는 너랑 했을 거야. 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은 남자랑은 결혼 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 한참을 화장실에 숨죽여 울다 상대 여자의 휴대폰 번호를 저장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출근시켰어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전화해 물어봤죠. 물론 통화 내용은 녹음했고요. 김정은 알죠? 그 남자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요. 내 목소리 기억하죠? 하고 제가 먼저 물었더니
한참 있다가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의 목소리가 새삼 너무 어리게 느껴지더라고요. 몇 살이냐 물었더니 24살이라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10살도 더 차이 나는 어린 년이랑 뭐 하는 것인지. 우리 남편 어떻게 만난 거예요? 유부남인 건 몰랐어요? 하고 물었는데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아르바이트 하려고 면접 볼 때부터 알고 있었고요. 같이 일하는데 너무 다정하고 잘해줘서 마음을 안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렇게 당당히 대답하길래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랬습니다. 유부남인 거 알고 나서도 만났다는 거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간통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거 몰라요? 마음 다잡아도 쉽지 않았어요. 사장님은 그쪽 사랑하지 않는데요. 저만 사랑한다 했다고요. 그냥 그쪽이 이혼해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이혼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건 저도 사과드릴게요. 하며 울먹거리더라고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랄까요? 분노를 쏟아내며 울고 싶은 건 난데 말이죠. 일단 남편 오면 얘기하겠다 하고 끊었어요. 그날 집에 들어온 남편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아하니 그 여자랑 나랑 전화했던 걸 알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다짜고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저보다 선수 쳐서 이혼하자 그러더군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우리 그냥 이혼하자. 뭐? 잘못은 네가 해놓고 감히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내는 거야? 내가 너한테 날개 달아줄 일이냐? 순순히 이혼해주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당신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다 알면서 참고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위자료 내놔. 그럼 당신 말대로 이혼해줄게. 나 사업자금 하느라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하냐? 내 통장 지금 닦아서 보여줄까? 시골에 있는 땅이라도 줘? 그거라도 주면 이혼해줄래? 남편은 제게 위자료 줄 돈이 없다며 20년 전 자기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땅이라도 받으려면 받으라고 했습니다. 맹지나 다름없고 20년간 가격이 3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 그대로인 지방의 땅을 말입니다. 살 사람도 없어 팔지도 못하는 땅을 준다니 그냥 그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소리였죠. 어이가 없었지만 생각해보니 솔직히 남편 말이 맞죠. 저는 바람 피운 남자랑 살 자신 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고 너무 분했어요. 아쉬울 것 하나 없다는 듯 이혼하자고 하는 모습에 그냥 순순히 끝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찾아가 이혼 소송이며 상간녀 소송이며 알아보는데 그때 한 번 더 절망감을 느낀 것이 우리나라는 외도한 배우자에게 법이 관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발목을 잡았던 것이 돈 문제였습니다. 이혼 소송에 대해 알아보니 복수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변호사 말로는 소송에도 원하는 금액을 정확히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비는 많이 써야 했고요. 물론 승소하면 소송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지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직장도 다니지 않은 상태였고 결혼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다 써버려 수중에 겨우 비상금 1,000만 원 남짓 갖고 있던 재산 전부였습니다. 저는 복수라는 게 피해자인 저까지 미쳐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 놈 바람 피운 거 알고 나서부터 제대로 잔 날이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악을 써봤자 내 삶을 갉아먹을 뿐이라는 생각이요. 그 둘에게 복수하고 이혼한다고 해서 내 삶이 얼마나 더 나아지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나에게 투자하고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방법을 찾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 끝에 저는 그냥 분노를 놔줬습니다. 정말 저 자신을 위한다면 제가 보란듯이 행복해져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내가 전 남편이 없어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결심을 했죠. 모든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법이잖아요. 남편 놈이 지금은 사랑한다는 상간녀와도 시간이 지나 나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걸 깨닫고 함께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그리워하면 그게 정말 큰 복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은 포기하고 상간녀 소송만 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금의 절반이 날아갔지만 그거라도 안 하면 제 속이 다 타버릴 것 같아서요.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말을 꺼냈던 시골 땅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2년도 채우지 못한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합의 이혼했고 아이가 없어서 이혼은 굉장히 빨랐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면 제가 결혼할 때 보탠 돈과 집에 들어간 보증금 깔끔히 정리했고 위자료 대신 남편 시골 땅 등기 이전하는 걸로 마무리 지었다는 거네요. 상간녀 소송은 1년 5개월 만에 끝났는데 제가 승소하자마자 위자료 1,000만 원 상간녀로부터 칼같이 입금받았네요. 누가 보면 여자가 더 손해본 이혼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당시 저에겐 최선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멍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친정집인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 부모님과 한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딱히 별 말씀 없으셨고요. 괜찮냐고만 물어보셨는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밤에 누워있는 제 옆에서 말없이 흐느끼시는 거 보고 제가 참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 1년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화도 나고 울기도 울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무서운 게 힘든 게 조금씩 잊히더라고요. 그때부터 취업 준비를 다시 했는데 30이 넘어가니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잡념을 없애기 위해 제과 제빵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큰 기대 없이 시작한 일이 저랑 잘 맞는 일이다 싶었고 지금은 저를 먹여 살려주는 일이 되었네요. 사람 일이란 게 한치 앞을 모르긴 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2년 동안은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저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남자 만날 생각은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기존에 새놨던 상가에서 제 가게를 오픈하면서 내 인생에도 봄날이 있나 보다 하는 날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처를 훌훌 털어내고 마음을 여니 그때부터는 다른 것도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예비신랑을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같은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는데요. 가게가 붙어있다 보니 식당에서 식사한 분들이 후식으로 저희 가게에 오는 일이 꽤나 많더라고요. 먼저 제게 다가온 건 그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덩치에 걸맞지 않게 소심한 목소리로 제게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혹시 우리 식당 식사하신 분들 여기 오면 할인해서 커피 드실 수 있게 이벤트 같은 거 연계해서 해보실 생각 없나요? 저희 가게도 좋고 사장님 가게도 더 손님이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런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죠. 저는 그 사람이 제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어느 날 제게 묻더라고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니면 만나는 사람 있으세요? 쑥스러운 듯 묻는데 그때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고 눈치챘습니다. 남자 만나는 게 못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말하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있냐는 말에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은 해봤네요. 한번 갔다 온 여자예요, 저. 지금은 혼자지만요. 머쓱하게 웃는 제게 그분은 조금 놀란 표정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럼 일단 지금은 싱글이 확실하다는 거네요? 그러길래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면 됐네요. 그 사람은 그 말만 하고는 웃으면서 돌아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제게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가게로 점심시간마다 음식을 해날랐고요. 밤늦게 마감할 때는 꼭 제가 문 닫는 거 확인하고 문 단속도 도와줬고요. 누가 봐도 그린라이트가 켜진 게 확실한데 제가 어영부영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저도 제게 관심 보이는 그 사람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전 남편과 달리 훤칠한 키에 단단해 보이는 덩치가 일단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알면 알수록 친다래인 남자였죠. 원래 부산 남자들 무뚝뚝하고 표현 안 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한테 자기 마음을 숨김없이 다 표현하는 사람이라 좋았습니다. 조심스레 만남을 시작했지만
제가 결혼에 부정적이라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어서 저를 퇴근하지 않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렇게 2년이 넘게 연애를 했는데요. 저는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숙한 어른의 연애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알 만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힘든 기억은 거의 잊고 제 삶에 만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어느 날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저의 일상을 깨트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다름 아닌 전 남편의 연락이었습니다. 처음 낯선 번호로 연락을 받고 나서는 그 인간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술 처먹고 주정 부리려 생각했는데 그 뒤에도 끈질기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전화를 받긴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지혜야, 난데 혹시 시간 괜찮으면 얼굴 한번 볼 수 있어? 내가 당신하고 얼굴 볼 일이 뭐가 있어?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그때는 나도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건지 어처구니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리고 신경을 꺼버렸고요. 며칠 후 오전에 가게에 나가보려고 친정집을 나서는데 기절할 뻔한 일이 생겼습니다. 글쎄 겁도 없이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친정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고 계속 이러면 신고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인간이 그러더군요. 네가 연락을 계속 안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거야. 정말 미안하다. 딱 10분만 시간 내줘. 정말 조용히 할 말만 하고 갈게. 그럼 얼른 할 말만 하고 돌아가. 일단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자리를 좀 옮기자.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드러나 보기나 하자 싶어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5년 만에 본 그 인간의 행색을 찬찬히 살펴보니 뭐 그 인간도 좀 변했더라고요. 원래 마르긴 했는데 더 말라 보이는 게 나랑 살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지 싶었고요. 그런데 둘이 마주보고 있는 그 광경이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 전 남편 놈이랑 앉아있나 싶어 그냥 일어날까 하는데 그 인간이 대뜸 이러는 겁니다. 그땐 눈에 뭐가 씌었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아. 무슨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듯 비장한 표정으로 말하길래 저도 물어봤습니다. 대체 뭘 알겠다는 거야? 당신과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던 건지 헤어지고 나니까 알겠더라. 거기까지 듣고 있자니 이 인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슬슬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제 와서 이혼이 후회되니 어쩌니 그런 말을 할 것이 뻔히 보였던 저는 이 악연을 확연히 끝내려면 지금 남자친구의 힘을 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비신랑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나 이혼하고 나서 부모님 차례로 돌아가시고 가족들은 다 나한테 등 돌려버리더라. 친구들도 하나같이 나 피하더라고.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다 당신이 자초한 거잖아. 바람 피운 그년이랑 보란듯이 잘 살지 그랬어? 걔랑은 1년 살고 헤어졌어. 처음에는 잘 맞는 줄 알았는데 나이 차이가 워낙 많지 않냐. 걔가 나랑 결혼한 것도 알고 보니 나 돈 많은 줄 알고 접근한 거더라. 진짜 나쁜 년이야. 나도 걔한테 사기당한 거라니까. 듣자하니 그 동네 불륜 커플이라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남편 사업까지 접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돈이 쪼들렸나 본데 그 어린 년이 생각 없이 돈을 써대는 바람에 빚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전세 보증금도 그년과 헤어지면서 절반 넘게 내줬다는데 참,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소연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남남이고 나는 당신한테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말인데 지혜야, 우리 다시 합치자. 어? 내가 진짜 잘할 테니까 나 용서해줘. 우린 다시 시작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 정말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미쳤냐?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인간은 결국 제가 듣고 싶지 않던 말을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 그 자리에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 남편대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뭐라고? 누가 누구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그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제 문자를 받고 불이 나게 달려온 저의 현 남자친구이자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얼굴로 뒤를 올려다보던 전 남편 놈이 이러더군요. 누군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대금 볼 일이나 보고 가시 그래? 그 말을 들은 예비 남편이 그 인간을 멱살을 잡고는 카페 밖으로 거의 들다시피 하며 끌고 나갔습니다. 덩치 차이 때문에 전 남편 놈은 질질 끌려나가더군요. 예비 신랑은 사실 유도 전공한 차대 출신이었거든요. 덩치 차이도 그렇지만 어지간한 남자 아니고서는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야, 당신 뭐야? 누군데 이런 행패를 부려? 당장 안 나?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 나와달라고? 알았어. 지금 놔둘 테니 눈 감아라. 예비 신랑은 소리 지르며 버둥거리는 그 인간을 카페 문 밖에서 인도 쪽으로 번쩍 들어 던져버렸습니다. 거의 허리가 반으로 접히는데 저러다 병신 되겠다 싶었습니다. 전 남편은 우당탕 소리와 함께 힘도 못 쓰고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울상을 지으며 신음소리를 내더군요. 아이고, 당신 뭔데 엄한 사람한테 폭력을 써? 내가 이대로 넘어갈 줄 알아? 상해죄로 고소해버릴 거야. 그래, 고소해봐. 어디? 나도 당신을 내가 결혼할 여자 스토킹한다고 신고해버릴 테니까. 뭐? 결혼? 지혜야, 너 남자 만나냐? 내가 남자를 만나든 말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인간 무서워서 결혼도 포기하고 사니? 전 남편은 허리가 아픈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세상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너 다시 찾아와서 지혜씨 괴롭히면 나한테 반 죽을 줄 알아. 알겠어? 오늘은 이 정도지만 다음에는 아주 다리를 부러뜨려 버릴 테니까. 지혜씨,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얼른 차 타요. 가게에 내려다 줄 테니까. 저는 예비 신랑이 끌고 온 차에 올라탔고 그 인간은 벤치에 올라타는 저를 쳐다보더군요. 남편이 말없이 예비 신랑 차에 타는 저를 바라보는 게 어찌나 통쾌하던지 똥자 같은 남편 때려눕히고 벤츠의 예비 신랑 차를 타는 순간 저는 5년 전 남편이 절 배신한 것에 대한 복수를 다 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차에 오르는 제 뒤통수에 대고 전 남편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가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아! 소송을 해서라도 내 걸 도로 찾아온다! 저건 또 무슨 개소리인지 뭘 찾아간다는 건지 어이가 없더군요. 지혜씨, 저 인간 전 남편 맞죠? 갑자기 왜 찾아온 거예요? 혹시 그동안 연락 온 적 있었어요? 예비 남편이 묻길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저 인간이 갑자기 찾아와 합치자고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도로 찾아갈 거라는 말의 뜻이 뭘까 하고 생각해보니 문득 5년 전 제게 떠넘기듯 줬던 시가 2천 몇백짜리 땅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저는 그거 등기만 가지고 있었지 그동안 아예 기억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성우씨, 제가 짚히는 게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이혼할 때 그 인간한테 위자료 대신 땅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가치가 없어서 재산세만 나한테 떠넘긴다 싶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 인간이 분명 제가 좋아서 합치자고 할 인간은 아니거든요. 저는 부랴부랴 그날 일을 마치고 땅 등기 문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공시지가를 검색해 보니 5년간 무려 그 땅이 30배가 오른 겁니다. 남편이 물려받고 20년 동안 가격이 안 변하던 땅인데 5년 만에 30배나 오른 건 그 주변이 개발 호재가 있어서였습니다. 내 인생에 한 번도 도움 안 되던 인간한테 받은 땅이 이런 식으로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서 부동산에도 따로 알아보고 인터넷으로도 알아봤는데 확실하더라고요. 그제야 전 남편이 저를 찾아온 이유를 알겠더군요. 교활한 그 인간은 여자 때문에 있는 돈 다 털어먹고 아마 그 땅을 알아봤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나한테 준 거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나름 머리 굴리다가 생각한 것이 아마 저한테 굽히고 빌어서 다시 합치고 나면 자기 걸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비 남편은 자초지종을 듣고는 분노했습니다. 그 인간 내 눈에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내가 감옥 가는 한이 있어도 반 죽여놔야겠네요.
지혜씨 위험하니까 당분간 나랑 출퇴근 같이 해요. 저도 그 사람 아니었으면 땅이 이렇게 오른 것도 몰랐겠어요. 이혼할 때 어떻게든 팔려고 했는데 사려는 사람도 없었던 땅이거든요. 그 이후 거짓말처럼 전 남편 놈은 연락이 없었고 찾아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2달 후 저희 집으로 소장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원고는 전 남편이었고 증여재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아보고 나서야 내 생각이 맞았구나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전 남편은 역시나 이혼 직전 제게 증여한 그 땅을 욕심낸 거였습니다. 예비 남편이 허리 반 접어준 걸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이젠 제가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소장 들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제 사정을 듣더니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황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1심이고 뭐고 바로 기각될걸요. 법적으로 고객님이 그 땅 받은 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전 남편이 착수금만 받으려는 양아치 변호사한테 당했어. 소송 대행해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 쪽에서도 돈 안 되는 사건이네요. 답변서 접수해봤자 이건 조정도 안 나옵니다. 남편분 건 그냥 기각이에요, 기각. 종종 빚이 많으면 배우자한테 재산 증여하고 위장이 이혼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고객님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증여받은 재산은 이미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땅이고 법적으로 증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소장에 최대한 자세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변호사 말이 맞더라고요. 전 남편이 야심차게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는데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아마 전 남편은 울고 있었겠죠. 불쌍한 척했는데 실패했으니 법의 이름이라도 빌어 빼앗고 싶었을 텐데 그마저 뜻대로 안 돼서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안 봐도 뻔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결혼할 사람에게 당한 게 있어 함부로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 인간은 다시 찾아오지는 않았는데요. 소송 이후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라 무심코 받았는데 그 인간이더라고요. 거의 다 죽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한다는 말이 이랬습니다. 지혜야, 나 정말 살기 힘들어서 그래. 다는 안 줘도 되니까 그 땅 팔면 나 현금으로 1억 정도만 떼줄 수 없어? 지금 그게 몇 배가 올랐는지 알지? 그래도 너 내 덕에 그 땅 차지한 거잖아. 예정을 봐서라도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다 너. 1억 같은 소리 하네. 나한테 준 땅 도로 빼앗겠다고 소송까지 한 인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신 그 땅 가져가려고 소송까지 할 줄은 몰랐다. 진짜 설마 했어. 그거 당신이 나한테 죄책감 덜 자고 죄값 대신 준 땅인 거 혹시 잊었어? 계속 이러면 나도 당한 만큼 똑같이 해줄 거야. 당신 내 애인 저번에 봤지? 이번엔 당신 다리 부러뜨리겠다고 벼르고 있어. 전화로 이러지 말고 아예 와서 말하지 그래? 지혜야 제발. 나 한 번만 봐주라. 나도 사기꾼년 만나서 인생 망했잖아. 나 그걸로 죄값 치른 거야. 내 인생은 이혼한 다음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 나는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었어. 지혜야, 나 너무 후회해. 다시 합치자고도 안 할 테니 제발 부탁인데 그 땅 팔아서 나 좀 도와주라.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데 인간이 어디까지 찌질할 수 있는지 정말 찌질함의 막판을 그날 봤네요. 인과 응보라고 하죠. 언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자기가 사랑하는 어린 여자와 살겠다고 나에게 비습고준 인간이 결국은 잘 살지도 또 행복하지도 못하고 전 마누라한테 하소연하며 울고 있는 꼴이라니. 저는 이제 확실히 끝내야겠다 싶어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혼녀로 만들었고 몇 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잖아? 그런 사람 앞에서 지금 어린애처럼 징징대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해? 당신이 다 자초한 일이니까 이 악물고 버텨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에게는 10원 한 장 줄 생각 없어.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앞으로 당신 얼굴 볼 일 없길 바래. 내 말이 끝나자마자 마침 옆에 있던 예비 남편이 전화기를 빼앗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내 여자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랬지? 진짜 내 손에 죽고 싶냐? 아니지. 아예 지금 결판 내자. 내가 너 있는 데로 갈게. 주소 찍어라. 지금 당장 가게. 몇 분 동안 실랑이가 이어지고 통화를 마친 예비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제 그놈 연락 못할 거예요. 내가 살다 저렇게 찌질하고 못난 인간은 또 처음이네. 혹시 또 연락 오면 그때는 진짜 경찰의 힘을 빌려야지 별 수 없네요. 미안해요. 저 때문에 별꼴 다 보고 정말 제가 창피하네요. 그런 말 말아요. 이런 거 제가 아니면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이제 그런 인간은 잊어버리고 우리 행복하게 살 앞날만 걱정하자고요. 자기 일처럼 씩씩대며 저의 일을 해결해주는 그 사람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어요. 솔직히 좋아하는 여자 전 남편이 찾아와 저런 행패 부리고 못 볼 걸 다 봤는데 불쾌하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질투나 불쾌함보다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맡겨봐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을 앞두게 되었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언젠가 한 번쯤은 후회로 물든 전 남편 놈의 얼굴을 보고 싶긴 했습니다. 이런 일로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지만 이혼하고 나서 난 힘든데 전 남편과 상간녀의 행복한 모습 따윈 정말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모습을 보니 통쾌하면서도 씁쓸하더군요. 조강지쳐버리면 벌 받는다는 옛말이 정말 맞기는 한가 봅니다. 아무튼 다시는 얼굴을 볼 일도 소식을 들을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 봄 결혼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 남편에게 받은 땅은 팔아버렸습니다. 부모님 일부 드리고 아직은 현금으로 두둑하게 갖고 있어요. 저보다 5살이 많은 예비 남편은 이미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처음 결혼할 때처럼 제가 신경 써서 준비할 것도 없네요. 예비 시부모님 뵐 때 저 싫어하실까 봐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고음 같은 아들 노총각 면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이런 사람과 가족의 인연을 맺으려고 이렇게 돌아왔나 싶어요. 저는 이제 지난 일은 다 묻어두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내 인생에 이보다 더 나쁜 일은 이제 없을 듯 싶기도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들어주셨나요? 앞으로 잘 살라고 축복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유부녀라는 타이틀을 떼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돌아온 싱글녀 인사드립니다. 34살이고 결혼 2년 만에 이혼했어요. 아이는 없고요. 결혼할 때부터 딩크로 사는 거 협의하고 결혼했어요. 기르던 강아지가 2마리나 있었기 때문에 버겁기도 했고 제가 아이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건 다행이라면 다행이네요. 다른 분들은 이혼하고 나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배신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솔직히 저는 시원하기만 합니다. 그냥 그 인간과 결혼하고 이혼하는 과정에 쏟은 에너지가 아깝다는 생각만 들어요. 돌이켜보면 참 허무합니다. 그토록 좋아했고 평생 함께하고 싶었는데 한순간에 남이 되다니 말입니다. 부부라는 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이지만 서류 한 장이 남남이 되는 거 한순간이지 싶네요. 미리 말씀드리면 제 잘못으로 이혼한 건 아닙니다. 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게 뭔지 처절하게 겪고 이혼했는데요. 남편놈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 제가 남편놈 바람을 알아챌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람도 똑똑한 놈이 피워야 빨리 안 들키는 거더라고요. 기억력 짧고 멍청한 인간이 머리 굴리면서 쾌락을 추구하면 어찌 되는지 제 사연 재미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지만 남편은 이름까지 까발리고 싶은 거 간신히 참아내며 익명의 공간을 이렇게나마 털어놓아 보겠습니다. 저는 헤어진 그 인간, 그러니까 전 남편과 자그마치 6년을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같은 동네 살기도 했고 고등학교도 같이 나온 동창이에요. 그러다 보니 편한 친구 같은 느낌이 항상 들고요. 티격태격 참 많이 다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풀고 결혼 생활 내내 투닥거리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랑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혀 관심 없다가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 동창 모임에서 만나 눈 맞아 만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주위 친구들이 거의 겹칩니다. 저 이혼했다는 소문 퍼지고 나서 친구들 사이에 저희 부부 사건이 많이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 같아요. 저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 이혼 소식 들었는데 저한테 놀라서 연락을 했습니다. 예선아, 너 이혼했다는 거 사실이야? 근데 소문에 형준이가 잘못됐다던데 나 그 얘기 듣고 놀라 자빠질 뻔했어. 너 그걸 어찌 참았냐? 앞으로 우리 모임의 형준이 그놈은 영구제명이다, 영구제명. 뭐 걔가 하도 멍청해서 나한테 이혼 사유를 입에 떠먹여 주더라고.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지금은 아직 정리할 게 많아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 여유가 없어. 아유, 내가 그랬지.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지 말고 너 남편 단속 잘하랬잖아, 이거사. 그 친구는 앞으로 동창 모임에 남편이 얼굴 들고 나올 수 없을 거라면서 제 편을 들어주었고요. 예전에 제게 남편 단속 잘하라고 했던 충고를 해주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거라는 거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여자의 촉은 분명 무섭긴 한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혼이라는 결말을 맞긴 했지만 사귈 때만 해도 크게 문제되는 거 없었고요. 양가 부모님께서도 둘이 사귀면서 결혼하는 거 당연하게 인정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부러워할 만큼 사이가 좋았죠. 물론 사소한 다툼이야 있었지만 금방 화해하면서 만났어요. 말을 잘 듣는 편이고 여자한테 자상한 스타일이었고요. 다만 한 가지 단점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한테도 서글서글하게 눈웃음 치면서 상냥한 사람이라 간혹 다른 여자들에게 오해를 사는 일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쨌든 호감형 인상인 건 분명했고 저도 멀끔한 남자친구 외모가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시부모님 명의 상가에서 핸드폰 가게 운영하고 대학은 지잡대 간신히 나온 사람이에요. 반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식과 신혼여행 때가 결혼 생활 중 최고의 날이었다고요. 그 말 듣고 코웃음 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살아보니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어찌나 다른지요. 그게 설마 내 남편일 줄은 몰랐습니다. 변한 남편이 하도 기가 막혀 한마디 했더니 형준이 너 결혼하면 잘할 줄 알았는데 원래 이게 본 모습이야? 대체 어머니가 너를 어찌 키웠길래 너 주변 정리도 잘 못하고 대체 혼자 할 줄 아는 게 없냐? 우리 애 당분간 갖지 말자고 했잖아. 근데 나는 너를 보면 애를 하나 키우고 있는 느낌이야. 아, 내가 할 게 뭐 있다 그래. 합의야 밥솥취하고 빨래도 세탁기가 다 하잖아.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힘들다 그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는 나한테 한 번도 그런 거 시킨 적 없어. 큰일이 아니라고? 그럼 이 옷 빨래는 네가 하고 너 먹을 건 혼자 만들어 먹어봐. 그래도 그런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나 어디 보자. 이런 식으로 아예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매번 싸움이 되고요. 연애 때 하도 허물없이 지냈고 저한테 다정했던 사람이라 결혼해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생활이다 보니 둘이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맞벌이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인 남편이 시간적인 여유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주로 집안일 때문에 자주 소리가 오가곤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퇴근도 빨리 합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이 있으니 마감은 그 직원에게 시키고요. 게다가 일주일에 이틀은 꼬박 챙겨서 쉽니다. 반면 제 직장은 백화점 안에 있는 여행사이고요. 백화점에 있기 때문에 일요일은 쉬고 평일은 7시에 항상 퇴근합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 거의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남편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리모컨 붙잡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녁밥도 저 오면 얻어먹겠다고 굶고 있습니다. 매번 그러는 게 속이 터지고 답답해서 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뭐야, 밥솥 때 밥이 없는데 이거라도 좀 해놓지 그랬어. 대체 너는 집에 와서 한 게 뭐야? 나도 들어와서 씻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밥통에 밥이 없는 걸 내가 신경 써야 해?
그건 네가 할 일이지? 아유, 인간아. 내가 지금 퇴근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밥 안 쳐놓는 게 그렇게 못할 일이야? TV 보면서 낄낄거릴 시간에 나 같으면 저녁 준비 조금이라도 돕겠다. 밥은 나 혼자 먹냐? 저녁이야. 저도 안 먹어서 들어와서 같이 먹으면 된다지만 밥 없으면 밥 좀 해놓던가 빨래라도 돌리던가요. 뭐라도 하나 해놓지도 않고 그저 TV하고만 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니 성질 급하고 불같은 저는 또 가만히 있질 않죠. 저희 부부는 둘이 있을 때 야, 너 등 친구 대하듯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결혼했으니까 고쳐야 되는데 오랜 연애 때문인지 호칭이 잘 안 바뀌기도 했고요. 매번 제 성질 돋우는 남편 때문에 더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평상시엔 자기라고 하는데 화날 땐 그냥 야, 너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싸움이 좀 격해질 때가 있기도 했어요. 남편은 일남 이녀 중 막내예요. 저는 이녀 중 장녀이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자랄 때부터 누나들 틈에 커서 해주는 대로 받기만 해서 청소할 줄도 모르거니와 밥은 고사하고 라면 하나 간신히 끓여 먹습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 할 줄 알고요. 집안일도 제가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이것저것 시켜야지만 하지 안 시키면 절대 알아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시켜도 하기 싫다고 개기는 적이 훨씬 많았으니 제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자기는 비위가 약해서 버리기 싫어하고 설거지도 너무 싫어한다고 해서 저도 물론 싫지만 상대방보다는 제가 덜 싫어하는 것 같아 제가 합니다. 한 번은 화장실 변기가 막힌 적이 있었는데 다짜고짜 저를 부르더라고요. 자기야, 화장실 변기 막혔어. 내가 지금 볼일 보고 나왔는데 막혔나 봐. 좀 뚫어주라. 본인이 막히게 했으면 알아서 처리할 것이지 저한테 뚫어달라는 게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뚫어달라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 내가 하다 변기까지 뚫어줘야겠어? 대체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니? 그랬더니 남편이 짜증을 내면서 변기 뚜껑을 덮어버리고는 방에 문 닫고 들어가서 도통 나오질 않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보면서 막 뚫는 법을 찾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길래 보니 침대에 누워서 게임 보고 있더군요. 키우는 강아지 똥도 한번 먼저 치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강아지가 똥 싸놓으면 그거 피해 다니는 거 보고 참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청소하는 게 힘들다고 하니까 로봇 청소기를 사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청소기 예약으로 돌려놓고 집에 와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로봇 청소기가 강아지 똥을 밀면서 온 집안을 헤집고 다녔더라고요. 상태가 어땠는지 집안 꼴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남편은 그 꼴을 보고도 저한테 치우는 일을 떠넘기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한번 폭발해서 남편에게 지랄했더니 고작 한다는 말이 강아지도 네가 키우던 거 데려온 거고 로봇 청소기도 네가 힘들다 그래서 사준 거잖아. 네가 책임지고 할 일이지 내가 원했어? 이러는 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같이 부부로 살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하니까 힘들겠지라는 마인드가 아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통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하는 법이 없었고요. 그냥 나는 하기 싫어. 내버려두면 하겠지 이런 마인드였어요. 누구는 신혼 때 꿀 떨어진다는데 그건 같이 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살다 보니 정말 이런 배려 없는 모습 때문에 지치더라고요. 콩깍지가 벗겨져가는 과정을 겪고 나면 서로 모습에 길들여지기도 하고 또 포기하는 부분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해야 하는 것들을 오롯이 저한테 떠넘기는 거 보면서 저는 포기하기보다는 분노가 쌓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의 문제가 그것뿐이겠습니까? 생활 방식 차이로 인해 부딪히는 문제 말고도 서로의 부모님 때문에 싸우는 일도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는 일도 있었고요. 그 어떤 대한민국의 부부보다 신혼 때 치열하게 싸운 부부가 우리 부부였습니다. 남편하고 싸우고 그나마 스트레스 풀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던 일은 친구들 만나 같이 밥 먹거나 수다 떨거나 하는 일이었고요. 한 동네에 친정집과 시댁이 가까이 살기 때문에 우리 부부 싸우는 게 부모님 귀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차마 친정 엄마한테는 남편과 안 맞는 거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마침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고등학교 동창이 살고 있는지라 그 친구와 자주 만나 서로 남편 욕이며 차마 부모에게 하지 못하는 속풀이를 가끔 하곤 했어요. 현주, 네 남편은 그래도 너 많이 도와주는 편이지. 자기 먹은 밥그릇만 씻어놓을 줄 알면 내가 더 바라는 게 없겠다. 이래서 결혼 전에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라 그러는 건가 봐. 매일 남편 뒤치다거리 하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 정말 잔소리도 지칠 지경이야. 정말 그래? 형준이가 그 정도로 안 도와줄지 몰랐다. 차라리 처음부터 차근차근 훈련한다고 생각하고 가르쳐보는 건 어때? 원래 남자라는 동물이 그래. 끈기 있게 훈련으로 가르쳐놔야 하는 거야. 우리 남편은 원래 혼자 자취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자기 일은 알아서 하는 편이야. 그건 고맙지 뭐. 그냥 부러울 뿐이야. 내 남편도 그 정도만 하면 바랄 게 없겠다. 부럽기는 부부 사이라는 게 뭐 다 좋기만 하겠니? 나도 그런 거 말고 다른 걸로 많이 싸우는 일도 있어.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다. 그 친구 남편은 다들 부러워하는 대기업 건설회사에 다녔는데요. 친구가 외모가 많이 예쁜 편인데 자기가 먼저 반해서 쫓아다니고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친구 말로는 결혼은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해야 행복한 거라는 말을 하면서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친구가 하는 그 말 들으면서 남편 복도 많으면서 별걸 다 바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친구와 저는 동창이고 남편까지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다 보니 부부 동반으로 만나 가끔 술자리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결혼을 저보다 빨리 했음에도 아이가 없었어요. 대신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가끔 저희가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같이 만나기도 했고요. 직장에 안 다니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하면서 편하게 사는 그야말로 취집을 잘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던 아이였고 그래서 걔한테 질투하는 여자친구들도 종종 있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로 별로 신경 안 썼고요. 괜히 부러워서 안 좋은 험담하는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저랑 단짝이었던 친구가 한 번은 제가 그 친구를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선아, 너 그거 알아? 현주 걔 애들이 싫어했던 거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어? 그게 뭔데? 너 설마 또 근거 없는 얘기를 사람 모함하는 거면 아예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 그런 말 듣고 친구한테 편견 갖기 싫어. 어휴, 얘가 몰라도 뭘 한참 모르네. 너 재벌은 걔 못 준다는 말 괜히 있는 줄 아냐? 걔가 되게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꼭 임자 있는 남자를 건드리더라. 너는 모르겠지만 걔 은근히 우리 친구들 싫어하는 애들 많아. 너 김지희 알지? 지희는 현주에게만 나오면 아주 치를 떨어. 자기가 남자친구 빼앗겨서 세기에 사랑한답시고 지랄을 하더니 결혼을 완전 다른 남자랑 했다면서 얼마나 경멸하는데. 친구가 흥분하며 하는 말을 듣고 나니까 다른 친구들이 왜 현주를 싫어하는지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참이나 지난 일이고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과거 소문 때문에 제가 그 친구를 일부러 멀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게 언제적 얘긴데 그래. 내가 알아서 적당히 지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친구에게는 적당히 대답하고 지나갔고요. 당연히 저도 소문을 모르는 건 아니었죠. 현주는 일단 예쁜 아이라서 같은 반 남자애들이 은근히 좋아하는 애 많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장난삼아서 남편에게 떠본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현주랑 같은 반이었던 적 없지? 그래도 걔 인기 엄청 많았으니까 얼굴은 알고 있었겠네? 그렇지. 우리 반에도 걔 좋다는 애들 쥐들끼리 싸우고 난리치는 놈들이 있었으니까. 그럼 자기는 안 좋아했어? 현주 예쁘잖아. 솔직히 말해봐. 자기도 현주 맘에 있었어? 그랬더니 정색하면서 야,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마른 사람보다 너처럼 통통한 여자 좋아해. 갑자기 그거 왜 물어? 지금 내가 고등학생도 아니고 다른 여자한테 마음 설렐 나이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말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끔 부부 동반으로 만나는 일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생각했어요. 친구네 남편은 지방 출장도 잦고 간혹 해외 출장도 가는 일이 많았는데 그럴 땐 우리 집에 불러서 같이 밥 먹기도 했고요. 당연히 서로 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 같이 허물없이 지내는 게 좋았고 전혀 이상한 쪽으로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방비 상태를 있던 저에게 한번 경종을 울리는 일이 있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남편을 쥐잡듯 잡기만 할 게 아니라 끝장까지 냈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핸드폰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자기 핸드폰 보안에 굉장히 철저하고 예민합니다. 제가 보지 말아야 할 거 감추려는 건 아니었고요. 원래 각자 사생활은 보호하자는 생각이 있었던지라 서로의 폰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굳이 남편 핸드폰을 열어보려 한 적 없었고요. 모처럼 휴가를 내고 평일에 집에 있을 때였는데 남편이 잠깐 핸드폰을 놔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전화 건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친구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제가 전화를 대신 받았어요. 그런데 제 목소리가 들리자 친구가 당황했는지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못 걸었으면 그렇게 말하면 될 일이고 실수로 끊어진 거라면 다시 전화하면 될 텐데 다시 전화도 안 왔고요. 내 핸드폰으로 다시 전화를 해볼까 했는데 그날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일단 모른 척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봤더니 이내 핸드폰을 확인하고 나서 제가 전화를 받았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랬더니 도둑놈이 제발 저랬나 봐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주절주절 말을 하는 겁니다. 현주가 전화했네? 당신이 받았나 봐? 요즘 걔가 뭐 배우러 다닌다고 강아지 산책 좀 부탁한다고 해서 말이야. 그것 때문에 전화했나 보네. 하며 어색하게 말을 하길래 혹시 나 모르게 둘이 메시지 주고받고 따로 만나는 건 아니지? 친구니까 연락하는 것까지는 뭐라 안 하겠지만 혹시 몰라 말해두는 건데 선 넘지 마라. 제 느낌이긴 하지만 그 말 듣고 남편이 움찔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마라. 서로 뻔히 잘 아는 사이잖아. 나를 어떻게 보길래 그런 말을 해? 이러면서 오히려 기분 나빠했습니다. 나야말로 당신하고 내 친구 두고 이상한 생각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잖아. 선 넘지 말라고. 아마 둘이 시간 남아 돌다 보니 강아지에 대해서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따로 연락하기도 했나 보더라고요. 가끔 남편이 친구 강아지 산책을 부탁받았다는 말 듣고 그런 거보다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나 모르게 둘이서 그런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기분 나빴습니다.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가까웠는가 싶을 정도로요. 그때 문득 다른 친구가 저한테 조심하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남편을 주시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날 이후로 온 신경이 전부 남편과 그 친구에게 가 있었어요. 남편 핸드폰은 도저히 제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무지 심증만 가고 물증이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친구를 만났는데 전혀 이상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 남편 전화로 본인이 전화를 했다는 것도 저에게 변명하려 들지 않았어요. 망설이다가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겠다 싶어서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저기 현주 너 혹시 따로 형준이 만나고 그래? 내가 어쩌다 며칠 전에 네가 전화하는 걸 받았는데 네가 끊었었잖아. 기억하지? 전화는 무슨 볼 일이 있어서 한 건지 물어봐도 될까? 그랬더니 친구가 당황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혹시 오해하지 마. 네가 오해할까봐 당황해서 나도 전화 끊었는데 그냥 말할 거 그랬다. 사실 요즘 형준이한테 우리 강아지 산책 부탁하고 했거든. 다음날 약속 잡으려고 연락한 거야. 이거 알면 괜히 네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 그냥 숨기자고 한 거야. 네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해줘. 동네도 좁은데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봐. 나 그런 일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행동 조심해줘. 친구가 기분 나쁘더라도 말은 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친구나 남편 놈이나 둘 다 펄쩍 뛰면서 저한테 변명을 하는 거 보고 안심을 하긴 했지만 의심을 완전히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우연찮게 남편의 클라우드 사진첩이 공유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건데요. 마침 그날 남편이 집에 없어서 사진첩을 뒤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사진첩에
최근에 그 친구와 만나서 산책을 했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에 놀라서 기겁하고 있는데 사진첩을 더 뒤로 돌려가며 보니 그날로부터 한 달 전쯤부터 경치 좋은 카페에 가서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거 보고 한 번 놀라고 두 번 놀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둘이 같이 강아지 산책을 시켰다거나 카페에 같이 갔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 날짜를 보고 기억을 떠올려 봤더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남편과 저와 주고받은 카톡에서는 남편이 사업상 만날 사람이 있어서 가게를 비울 것이며 저녁 먹고 술자리도 할 수 있으니 나 먼저 저녁을 먹고 기다리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거 보니까 딱 생각이 드는 게 그즈음 친구 남편도 해외 출장으로 집에 일주일 넘게 없었다는 사실이 떠오르더라고요. 즉 그날 둘이 저를 속이고 만났다는 거죠. 그날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분명 이 동네가 아닌 교회의 어느 곳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밖에요. 그거 깨달은 순간 너무 화가 나는데 그거 말고는 둘이 딱히 불륜이라고 할 만한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모른 척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남편에게 조심하라고 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 그런 건지 남편이 제 눈치를 은근히 보면서 행동도 조심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저도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해서 남편을 감시하는 것도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꼬리가 기면 잡힌다 뭐 이런 말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잡으려 하지도 않았는데 바보같은 남편 놈이 지 발등 찍는 짓을 하면서 저한테 다 들켜버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죄짓고 살면 돌려받는다는 게 딱 이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날 제가 퇴근하고 왔더니 역시나 남편은 집에서 손은 까딱 안 하고 있더라고요. 밥통에 밥은 없고 허기져서 힘은 들고 저도 그날 몸이 안 좋아서 그냥 라면으로 때우자 했습니다. 간단히 먹고 잘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남편이 배가 고프다고 징징거리더라고요. 배고픈데 뭐 간식 해줄 거 없어? 간식은 무슨? 지금 시간에 뭘 더 먹겠다는 거야. 먹고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해먹어. 그럼 야식으로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지 뭐. 당신 진짜 안 먹을 거야? 안 먹어. 주문은 당신이 먹고 싶은 걸로 해. 그러더니 남편은 어플로 치킨을 주문하더라고요. 자기야, 나 지금 너무 피곤한데 잠깐 눈 붙일 테니까 치킨 오면 바로 깨워줘. 자다 일어나서까지 먹겠다니 참. 당신도 대단하다. 알았어, 깨워줄게. 남편이 피곤하다며 잠깐 눈을 붙이는 동안 저는 치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기로 한 치킨이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배달이 밀렸을 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2시간쯤 기다리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켜먹는 치킨집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